안녕하세요. 이터브 강의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오로라 서버레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계기는 무엇이냐면은 2024년 11월 20일 날 오로라 서버레스에서 중대 발표를 했는데 정확히는 이따가 소개해드릴 스케일링 투 지로, 즉 오로라 서버레스 V2의 유효 기능을 발표했어요. 사실은 오로라 서버레스 V1에서는 DB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아예 완전히 DB가 내려가는, 그래서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유유 모드가 있었는데 V2에서는 요게 없었습니다. 최소 0.5 ACU까지는 유지가 됐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들 오로라 서버레스 V2는 가짜 서버레스다 혹은 절반만 서버레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당당히 서버레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로라 서버레스는 무엇이냐면은 알고 계시는 아마존 오로라 AWS에서 만든 DB 엔진이죠. 이 아마존 오로라의 서버레스 버전이고요. 온디맨드 오토 스케일링이 가능한 DB 엔진입니다. 그래서 RDBMS를 서버레스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오로라의 서버레스 버전이고, 이 말은 인스턴스 프로비전이라든지 스토리지의 관리가 불필요하다, 자동으로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게 됩니다. 따라서 T2 마이크로라든지 T2 미디엄 등의 인스턴스 타입 선택 역시 불필요합니다. 참고로 오로라 서버레스는 V1과 V2가 있는데요. 여기 V1과 V2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V1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업이라든지 뭐 스케일 다운 이런 것들이 V2와 좀 다르고, 당연히 예전 버전이기 때문에 조금 옛날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현역인 것도 있긴 하지만 거의 쓰지 않는 추세고, V1에서 모두 다 V2로 넘어갈 이유가 충분해졌습니다. 단 한 가지가 있었다면은 이렇게 유휴가 가능했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요것 역시 2024년 11월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V1을 쓸 이유가 없어요. 단 한 가지 있다면 데이터 API를 지원하는 건데, 이거는 현재는 포스트그레스 SQL만 지원하긴 하겠지만 추후 MySQL도 지원한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강의는 오로라 서블레스의 V2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로라 서블레스의 주요 장점은 초당 몇만 건의 트랜잭션 수준에서 0 트래픽까지, 아예 연결 트랜잭션이 없는 트래픽까지 연결 트랜잭션에 장애 없이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도중에서 여러분의 연결이라든지 트랜잭션이 끊기지 않고도 자동으로 원하는 트래픽 수준 혹은 원하는 노드 수준에 따라서 스케일링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거기서 컴퓨팅 파워라든지 스토리지 역시 자동으로 스케일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한다는 서버레스에 충실한 비용 모델이 이 오로라 서버레스의 핵심 사용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RDS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EC2 인스턴스 기반의 EBS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오로라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연산을 담당하는 인스턴스들과 스토리지 노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아키텍처에서 나오는 다양한 장점들을 누릴 수가 있는데, 오로라 서버레스는 이걸 좀 더 극대화시켜 가지고 요 부분을 스케일링하고 요 부분도 스케일링하는, 사용자의 요청에 맞춰서 스케일링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오로라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요 사용 사례는 일단 개발용 리소스, 여러분께서 하루 종일 쓰는 것이 아니라 개발할 때만 쓰고 퇴근해서 쓰지 않는 이런 리소스에 굉장히 적합하고요. 왜 그러냐면 개발할 때는 뭐 자유롭게 쓰다가 퇴근하면 아무도 안 쓰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유휴 모드로 돌입을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리드 레플리카 같이, 즉 메인 DB는 일반적인 오로라 DB를 사용하시고 읽기 전용 인스턴스인 리드 레플리카만 오로라 서블레스를 사용하시면은 안정성도 확보하면서 트루 온디맨드 기반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이제 페일오버 대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페일오버를 대비하고 있는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살아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메인 DB가 죽었을 때 페일오버를 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오로라 서블레스를 사용을 해서 최저 수준을 맞춰둔다든지 혹은 유휴 상태로 둔다든지 해서 빠르게 대응할 때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리드 레플리카는 이런 식으로 쓰기 같은 경우에는 RDS의 메인 DB를 사용을 하고 복제본으로 읽기를 처리해서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을 상승시키는 방법인데요. 이런 식으로 메인 DB는 안정적인 오로라를 사용을 하고, 이렇게 리드 레플리카 같은 다른 곳에서 읽기로만 가져가는 요 레플리카 같은 경우에는 오로라 서블레스를 활용을 해서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요 리드 레플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안정성이 필요 없고, 거기다가 읽기 로드에 따라서 자동으로 늘어났다 줄어났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오로라의 가장 큰 장점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트루 온디맨드 기반의 스케일링인데요.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났다 할 때 사용하는 단위가 바로 ACU입니다. 이 ACU는 오로라 캐패시티 유닛의 약자인데,
오로라 서버레스의 스케일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ACU는 약 2GB의 램과 CPU,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단위고요. 요게 하나로 녹아 들어가지고 하나의 ACU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에서 최대 ACU를 여러분께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최소 0에서 최대 256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요건 버전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이따가 정리 드릴게요. 어쨌든 최소 0이 가능하다는 거는 요금을 아예 안 내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유효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요 ACU의 소모량에 따라서 과금을 하는 것이 오로라 서버레스의 요금 모델입니다. 즉 ACU를 많이 소모하면은 비용이 많아지고 ACU를 적게 소모하면은 비용이 적어지고 이 ACU가 0이다. 그러면은 이 0인 구간에서는 비용을 아예 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정리를 했는데 오로라 엔진별 버전별로 어떤 ACU 범위를 지원하는지를 정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MySQL 3.2 버전 이상부터 그리고 PostgreSQL 13.6, 14.3, 15.2, 16.1 이런 식으로 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0.5에서 최대 128까지의 ACU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MySQL 기준으로 3.06 이상부터 PostgreSQL에서는 이렇게 요 범위 내에서는 256까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신 버전인 MySQL 3.08부터는 이렇게 0, 즉 유효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최소 ACU가 0이라는 얘기는 아예 비용을 내질 않는 모드까지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로라 서버레스라고 무조건 유의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원하는 버전, 지원하는 엔진 버전이 특정 버전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로라 서버레스의 주요 기능인 오토퍼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이 유효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 정확히는 트랜잭션이 없거나 연결이 아예 없어가지고 연산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경우에는 ACU를 0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죠. 그래서 ACU당으로 이렇게 비용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이 ACU가 0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이 기간 동안에는 유효된 기간 동안에는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단 스토리지라든지 기타 비용, 예를 들어서 IP 어드레스 같은 비용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꼭 주의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용이 제로가 아닙니다. 저장 비용이라든지 기타 비용은 부과되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 아까 정리드렸던 것처럼 특정 버전 이상, 예를 들어서 MySQL 같은 경우에는 오로라 3.08 이상 버전부터 혹은 PostgreSQL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버전 이상부터만 요 유효 기능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콜드 스타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유효 상태에서 즉 ACU가 0인 상태에서 다시 연결이라든지 트랜잭션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요청에 대한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ACU가 올라가면서 기존에 아무런 ACU도 할당되지 않았다가 ACU를 할당시켜서 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연 시간이 발생하는데 AWS에서는 대략 15초 정도 콜드 스타트가 발생할 것을 생각하고 오로라 서버레스를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고 시스템에 적용시키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콜드 스타트가 발생한다. 즉 아예 완전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콜드 스타트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ACU가 0.5 이상일 때는 발생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유효 상태일 때만 이 콜드 스타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활성 후 일시정지 기간을 설정 가능한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트래픽 연결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0 ACU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시간 동안 대기를 걸 수가 있습니다. 트래픽이라든지 연결이 없어지자마자 바로 유슈로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한 5초 있다가 다시 연결이 요청된다면은 콜드 스타트가 매번 발생하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대기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최소 5분에서 최대 24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도 이렇게 연결이라든지 트랜지션이 없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유휴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유휴됐을 때 혹은 재시작 시에 RDS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께서 알람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슬랙을 통해서 알람을 받는다든지 이메일로 알람을 받아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벤트 브릿지를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이벤트 브릿지는 AWS 이벤트를 관리해주는 서비스로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관련 영상을 제가 자세히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스턴스.로그에서 중지 이유라든지 혹은 중지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리포트를 해주는데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서비스 메인테넌스 때문에 지금 중지를 할 수 없다. 혹은 어떤 이유로 지금 중지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리포트도 자세히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로그별 어떤 상황인지를 자세히 이렇게 문서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 문서 링크는 제가 밑에 자세히 넣어놓을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벤트 기록을 남겨주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살펴보면은 언제 DB가 유휴 모드로 들어갔는지 혹은 다시 시작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메일로도 받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데모를 한번 해볼 건데 오로라 서벌레스의 오토 퍼즈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오로라 V2의 유휴 기능을 살펴볼 건데 5분 동안 트래픽이랑 트랜지션이 없을 경우에는 AC를 0으로 낮춰서 유휴 상태로 돌입한 다음에 이후 트래픽이 발생했을 때 다시 0.5 ACU 이상, 즉 다시 살아나는 재시작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DS 이벤트를 받아서 우리가 이벤트 브릿지로 잡아서 DB가 유휴 상태에 들어갈 때 혹은 다시 시작할 때 이메일로 알람을 받아보기로 할게요. 그래서 실전이라면은 DB가 유휴 상태로 들어갈 때 혹은 다시 유휴 상태에서 살아날 때 여러분께서 뭐 슬랙으로 알람을 받아본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인지할 수 있게끔 알람을 받아보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해보실 때는 이 과정을 해보실 필요는 없고 저는 콘솔로서 이런 기능들이 있다 정도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희가 AWS 콘솔로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할 거는 RDS에 가서 이렇게 RDS DB를 보시면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RDS 오로라 V2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서벌레스 V2가 있죠. 요걸 눌러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 CPU가 0이죠. 그래서 로그 이벤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벤트들이 뜨는데 이렇게 시간 순위를 정렬을 하면 마지막에 퍼즈, 그 다음에 뭐 리즘 퍼즈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외부에 삼성 공격 포트를 열어놨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뭐 포트를 그냥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접속되는 거, 뭐 해킹 공격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올라간 걸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DB 인스턴스를 가져다가 로그를 확인하려고만 해도 이게 실제로 연산을 소모한 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렇게 이메일이 잘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만들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메일이 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방금 전에 이제 살아난다고 지금 이메일이 오고 있죠. 네, 왜 그렇죠? 제가 방금 전에 로그 봤었죠? 그래서 successfully resumed the DB instance 살아나자마자 이렇게 이메일이 왔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알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건데 일단은 저희는 오로라 MySQL 컴퓨터블 그 다음에 엔진은 여러분께서 반드시 3.08 이상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휴 기능을 볼 수가 있어요. 맨 마지막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dev 테스트고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mydb 적당히 만들게요. 유저 이름도 어드민, 그 다음에 암호는 우리가 abcd1234 굉장히 약한 거긴 한데 저희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두고 여기서 서벌레스 v2 요걸 선택하시면은 여기 미니멈부터 맥시멈까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요게 0이 아니다 0으로 했을 때 뭔가 에러가 뜬다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여기 DB 엔진 버전을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3.08 이하 걸 선택하시면 이렇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가 0.5예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었죠. 어쨌든 다시 3.08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기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유휴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트래픽이랑 트랜지션 아무것도 없더라도 5분 동안 기다리겠다. 최소 5분에서 최대 24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퍼블릭 액세스만 yes로 두고 그리고 보안 그룹은 디폴트인데 요거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모두 열려있는 보안 그룹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둘게요. 그리고 create 데이터베이스 자, 요거는 닫아주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질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동안 우리는 이메일을 받아보기 위한 준비를 할 겁니다. 여기 SNS에 가셔서 일단 토픽을 하나 만들 거고요. 토픽, create 토픽, 그 다음에 스탠다드고 my 이메일 알람 뭐 데모 하나 입력해 주고요. 데모 my 이메일 알람 오로라 SLS 뭐 적당히 입력할게요. 그 다음에 쭉 내린 다음에 create 토픽 그 다음에 subscription에서 create subscription 누른 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데모 i 이메일 어쩌고 알람 오로라 SLS 요거 여러분께서 여러분 만드신 걸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 눌러주신 다음에 여러분의 이메일 선택해 주시는데 저는 요 이메일 제가 강의 때 자주 쓰는 요 이메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subscription 누르시면은 이메일이 하나 갈 거예요. 이렇게 이메일이 오는데 정말 이메일 받아볼 거냐? 그래서 confirm subscription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만든 요 스택을 구성할 때도 요 이메일이 오는 걸 반드시 확인하시고 눌러줘야지 그때부터 이메일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우리가 이벤트 브릿지
이벤트 브릿지로 가서 네, 여기 역할 왼쪽에 룰스에서 역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룰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께서 이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데모 RDS 이벤트 그 다음에 이벤트 버튼 디폴트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이 아니라 이벤트 패턴이죠. 자, 그 다음 여기서 AWS 이벤트에서 RDS를 입력하시면 RDS의 다양한 이벤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같이 드릴 링크를 보시면 이렇게 DB 인스턴스 이벤트라고 뜬 곳에 보시면은 오로라 서블레스 v2 DB 인스턴스 리즘드 이렇게 써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퍼즈도 이렇게 석세스풀리 퍼즈 요 둘 다 있는데 요게 DB 인스턴스 이벤트라고 되어 있지만 실전에서는 DB 인스턴스 이벤트로 찾으면 안 됩니다. RDS라고 누른 다음에 DB 클러스터 이벤트예요. 함정이에요, 함정. 클러스터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이벤트에다가 이렇게 요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지만 요런 이벤트가 왔다 갔다 거리고 제가 그걸 필터를 통해서 이 이벤트를 잡아다가 알람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여기다가 요걸 두고 여기가 중요한 건데 여기다가 일단은 AWS 서비스에 RDS 눌러주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 이벤트 여기다가 입력해주면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는데 제가 같이 드릴 소스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db 이벤트 룰.txt가 있어요. 요거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커스텀 패턴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넥스트 그 다음에 타겟은 AWS 서비스 중에 SNS를 골라주고요. SNS 토픽인데요. 토픽은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거 있죠? 데모, 마이, 이메일 알람, SLS 어쩌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두고 넥스트 크리에이트 룰 그럼 이렇게 룰이 만들어졌고요.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든 거 보시면은 이벤트 티가 오타네요. 여러분께서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타겟에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체크해야 되는 거는 여기 SNS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액세스 폴리시에 이벤트 아마존 AWS가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은 알람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콘솔로 하실 거면 자동으로 들어가고 여러분께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만드실 거면은 이걸 직접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작업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MyDB의 EC2 인스턴스가 생성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로그인 이벤트가 있는데 일단 리전 이벤트는 DB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기다리면은 이게 유휴 상태로 들어가겠죠? 일단은 저희가 한동안 한참 기다린 다음에 제가 한참 기다렸다가 이게 유휴 상태로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초 셋업 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휴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 기다렸다가 이 CPU가 0이 되면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참 기다리셔야 되니까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자, 대충 일단 유휴 상태가 됐을 테니까 한번 커넥티비티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엔드포인트가 있고요. 워크벤치를 사용을 해서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호스트네임은 방금 전에 제가 복사 붙여넣기 했던 요 호스트네임, 엔드포인트 네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유저 이름은 어드민, 그 다음에 암호는 abcd 1234 이렇게 하고 이름은 SLS 테스트 적당히 입력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테스트 커넥션 눌러보면은 이렇게 지금 타임아웃 이 발생하는 것처럼 조금 딜레이가 있죠. 이게 바로 콜드 스타트예요. 왜 그런지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로그잇 이벤트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올라갔죠. 지금 올라갔는데 이렇게 현재 퍼즈 상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이제 유저 액티비티 때문에 이니시에이티드 방금 전에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방금 전에 띵 하고 뜬 게 뭐냐면은 테스트 커넥션이 성공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접속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께서 체감하시기 한 10초 정도, 그래서 10초에서 15초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 정도 시간 후에 다시 이렇게 ACU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ACU 유틸리제이션을 보시면은 현재 얼마만큼의 ACU를 쓰고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가 다시 점점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재는 여기서 다시 이만큼 올라가 있겠죠. 이제 좀 있으면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이 액티브 트랜잭션과 현재는 뭐 그렇게 없는 다양한 지표들이 이렇게 ACU와 맞춰서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만들어 놓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은 조금 더 잘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루 단위로 보시면은 이렇게 트랜잭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각급 액티브 트랜잭션이 있을 때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유휴하고 있다가 뭐가 있을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유휴하고 있을 때 올라갔다, 또 유휴하고 있다가 뭐가 발생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의 패턴을 보일 수 있는 워크로드에 여러분께서 이 오로라 서벌레스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DB를 정리할 건데, 이렇게 여러분께서 만드신 DB를 이렇게 액션을 통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면 딜리트가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요게 아니라 요 라이터 인스턴스를 먼저 삭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삭제할 수 있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터 인스턴스를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삭제가 끝나야지 MyDB를 삭제할 수 있어요. 그동안 온 이 이메일을 볼까요? 그러면 이메일이 이렇게 많이 와 있는데, 이 이메일들이 모두 뭐죠? 네, 이벤트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스턴스가 퍼즈된 거, 그 다음에 인스턴스가 리줌된 거, 이런 이메일들이 올 텐데, 이 이메일들을 확인하시면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DB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메일로만 알려드렸지만 실전에서는 슬랙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께서 이벤트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데이 때 발표했던 이벤트 브릿지를 활용하는 영상을 제가 밑에 자세히 넣어놨으니까 해당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해본 것들을 모두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스택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템플릿.yaml, 제가 같이 드릴 파일을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스택을 만드실 수가 있고, 데모 db sls 적당 입력하고, 여기다가 이메일을 입력하신 다음에 패스워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은 넥스트 이렇게 만드시면은, 여기서 만드는 거는 VPC를 하나 새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오로라 서벌렛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SNS 토픽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한 큐에 모두 만들어줍니다. 참고로 요거 하실 때 이메일 받아보셔서 요 컨퍼메이션, 요 이메일 아까 말씀드렸죠? 이메일 받아볼 거니 하는 내용에 대해서 컨펌 서브스크립션을 꼭 누르시길 바랍니다. 요거 안 하면 이메일 안 와요. 어쨌든 제가 콘솔로서 보여드렸던 게 되게 귀찮다, 혹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아니면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렇게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으로 프로비전 하신 다음에 실험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요거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는 컨피그레이션을 보시면은 이렇게 모디파이를 해보면은 여기 0에서 16까지 딱 이 상태로 셋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다양한 실험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험이 끝났다 그러면 이렇게 딜리트를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모든 것들이 삭제되기 때문에 손쉽게 여러분께서 스택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로라 서벌레스를 사용하실 때 알아둘 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오로라 서벌레스는 아마존 오로라의 몇몇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오로라 DB 스트림이라든지 백트랙이라든지 이렇게 오로라의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단위 시간당 비용은 오로라 서벌레스가 아닌 오로라에 비해서는 일반적으로 비싼 편입니다. 당연하죠. 거기다가 세이빙스 플랜이라든지 리저브드 인스턴스 등의 할인 혜택도 전혀 적용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사용하실 때 꼭 염두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세이빙스 플랜은 알디스도 불가능하고요. 오로라 서벌레스도 이런 할인 혜택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ACU는 민감하게 변동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유휴 상태에서 단순한 로그 조회로도 ACU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로그 조회 같은 것들도 CPU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민감하게 ACU가 변경되는 점 여러분께서 꼭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워크벤치 같은 툴로 연결을 지속해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냥 열어놓기만 해도 계속 커넥션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예 중지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 번만 더 강조드리면은 유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커넥션도 영해야 되고 트랜잭션도 영해야 됩니다. 이외 오로라에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영상이 오래되긴 했지만 별도로 정리를 했으니까 해당 영상에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는 AWS 강의실 우등생 멤버십이 되시면 제가 PDF와 오늘 실습한 소스 코드를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은 제가 소스 코드를 공유 드립니다. 참고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는 다양한 고수분들과 AWS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께서도 오셔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는 제가 밑에 자세히 넣어놓을게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